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나를 깨달았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집과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머물지 않는 집, 그 두 집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리듬이 있어요.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과 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돈 걱정이 있으신가요?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시는 분,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마음이 무거운 분,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보이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싶어 한숨이 나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로요. 제가 젊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돈 생각이 먼저였어요. 밥상 앞에 앉아도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 한쪽에는 항상 숫자가 떠 있었어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부족한지, 그 숫자들의 굴레가 저를 올가매는 느낌,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아주 나이 드신 어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화려한 집에 사시지도 않았고 대단한 사업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따뜻한 기운이 있었고 여유로운 냄새가 났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자연의 때를 알면 돈을 쫓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그냥 알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자연의 리듬, 재물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같은 날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고 있어야 해요. 그 알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7월 25일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절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더 세밀하게 나눈 것이 절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절기 하나하나에 담긴 자연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삶을 정리했어요. 그 지혜는 단순한 농사 달력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방법이었어요. 올해 7월 23일 대서 혹은 망종라는 절기가 들어왔어요. 이 이름이 참 의미심장해요. 대서는 글자 그대로 큰 더위, 즉 만물이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 알차게 연걸어가는 때를 뜻해요. 땅이 받을 준비가 되었고 씨앗이 싹을 틔울 준비가 되었고 하늘의 기운이 땅을 향해 내려오는 때, 바로 그때가 이 절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는 딱 하루만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절기가 들어온 지 사흘, 즉 3일 동안이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응축되는 시간이에요. 옛날 농부들은 그걸 알았어요. 절기가 들어온 날 바로 씨를 뿌리기도 했지만 그 다음 이틀 사이에도 씨를 뿌렸어요. 왜냐하면 절기의 기운이 아직 땅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재물도 똑같아요. 이 에너지는 7월 23일에 들어와서 7월 25일까지 살아있어요. 이 3일이 바로 한 해 재물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느냐 말라버리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흐심여 흐르산 안에서 직접 봐왔어요. 직접은요. 그 해제느냐에 따라 그 해제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몸으로 터득한 지혜예요. 그리고 7월 25일 오늘 날짜에는 또 다른 힘이 있어요. 바로 숫자 8이에요.
동양 문화에서 8은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여러분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8을 좋아하는지, 전화번호에, 자동차 번호판에, 사업 개업일에 8을 넣으려고 하는지.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8이라는 숫자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원 하나, 아래 원 하나, 그 두 원이 연결돼 있어요. 이걸 옆으로 눕히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기호, INFTY가 돼요. 끝이 없이 이어지는 원, 재물이 끝없이 순환하는 이미지, 그게 바로 8의 에너지예요. 7월 25일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7과 25를 더하면 30이에요. 다시 3과 1을 더하면 5가 됩니다. 오는 오행에서 토, 도를 의미해요. 토는 땅이에요. 땅은 씨앗을 품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요. 재물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에너지, 그게 오늘 7월 25일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다 숫자 갖고 노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젊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자연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어요. 바다에 파도가 있고, 달이 차고 기울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잎이 지듯이, 시간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알면 물결을 탈 수 있고, 모르면 물에 떠밀려 다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7월 23일 즈음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순간이 필요해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나 조상님들을 기리는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숭고한 정신을 떠올리니까 마음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생각하니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풍수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땅이 열린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이 씻어준 내면의 고요함 위에 대서의 에너지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오늘 그 에너지가 가장 모이는 날이 왔어요. 이런 날의 겹침은 아무 해나 오지 않아요. 올해가 참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특별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건 거창한 의식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으실 거예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켜고, 저도 솔직히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 번만 참아주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시면 핸드폰보다 먼저 세면대로 가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두 손을 씻어주세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손의 감각을 느끼면서, 물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 물이 오늘 좋은 기운을 내 손에 씻어 담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옛날 어른들은 이 두 손을 맞이하는 손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를 맞이하는 손, 복을 맞이하는 손. 그 손이 아침에 처음 닿는 곳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날 그 손이 무엇을 끌어당기는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따뜻한 물로 씻은 손은 따뜻한 것을 맞이해요. 좋은 것을, 복된 것을, 재물을요. 반면에 차가운 핸드폰 화면으로 시작된 손은 남의 걱정, 세상의 소란, 마음의 긴장을 먼저 맞이하게 돼요. 이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딱 오늘 한 번만 핸드폰보다 먼저 따뜻한 물로 두 손을 씻어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저는 이걸 처음 해봤을 때 뭔가 달랐어요.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그 느낌이 누적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드시는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절기의 에너지는 씨앗과 결실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곡식이나 씨앗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보리밥이나 잡곡밥, 현미, 찰보리, 검은 콩, 수수가 들어간 밥, 한 알 한 알이 작은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들이에요. 그걸 몸 안에 넣는다는 건 재물의 씨앗을 내 몸에 심는다는 의미예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왜 잡곡밥을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물론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안에는 이런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절기의 씨앗을 먹으면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온다는 믿음이죠.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호두나 잣, 땅콩 같은 견과류도 오늘 드시면 좋아요. 한 줌만요, 부담스럽지 않게. 이 작은 씨앗들 안에 얼마나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시면 더 좋아요. 내 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오늘 이 씨앗이 그 가능성을 깨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매실차 한 잔을 따뜻하게 타서 천천히 드세요. 매실은 예부터 막힌 것을 뚫어주는 과일이라고 했어요. 몸 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주듯이 삶 속에서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도 뚫어준다고 해요. 아침에 따뜻한 매실차 한 잔, 이거 정말 어렵지 않죠? 세 번째로, 오늘 집안에서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내주세요. 오랫동안 집에 있었던 것,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릇이어도 좋고, 오래 쓴 찻잔이어도 좋고, 벽에 걸린 액자여도 좋아요. 그것을 깨끗한 말은 수건으로 천천히 닦아주세요. TV를 보면서 닦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면서도 아니에요. 그 물건만 바라보면서 그 물건이 집에 있어준 것에 감사하면서 닦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물건에 감사를 표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어요. 오랫동안 집안에 있었던 물건에는 그 집의 기운이 배어 있어요. 좋은 기억, 따뜻한 시간, 가족의 온기 같은 것들이요. 그걸 닦아주면서 이 집에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나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당겨요. 그게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순환이에요. 네 번째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하얀 종이 한 장과 검정 볼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종이의 재물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중입니다 라고 써주세요. 꼭 이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흘러들어오는 중입니다 라고 써야 이미 그 흐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우리 뇌는 현재를 살아요. 뇌한테 미래 이야기를 해봤자 뇌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면 뇌가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 상태에서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 달라짐이 실제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건 풍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작성이 끝나면 그 종이를 3번 접어서 식탁 아래에 두거나 침대 옆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믿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자꾸 파보면 싹이 안 나잖아요. 심고 나면 믿어야 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5번째로, 이번 절기 기간 중에 작은 식물 하나를 키워보세요. 화분 하나, 아니면 컵에 흙을 담아서 씨앗 몇 개를 심어보는 거예요. 토마토 씨앗도 좋고 바질이나 상추도 좋아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면서 그 식물을 바라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잎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매일 이렇게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나의 재물도, 나의 복도, 나의 삶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물을 주면 자라고, 햇빛을 주면 자라고, 정성을 주면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쏟으면 자라요.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이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눈앞에 보이는 식물로 매일 확인해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주세요. 오늘 차가운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 주세요. 냉면, 팥빙수, 얼음 가득한 음료 같은 것들이요. 왜냐고요? 절기 전후는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갓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연한 뿌리에 차가운 것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얼어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예요. 오늘 우리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재물의 씨앗이 차가운 음식에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남은 음식이나 시든 채소 같은 것도 오늘은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오래된 기운이 담긴 음식이에요. 새날에는 새 기운이 담긴 음식이 어울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 준비하고 찢지 마세요. 큰데주 간레레 하네지는지는 이 오늘 빈손으로 집을 나서지 마세요. 이게 좀 특이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든 뭔가 하나를 손에 들고 나가세요. 지갑이어도 좋고 열쇠이어도 좋고 손수건 한 장이어도 좋아요. 빈손으로 나가면 돌아올 때도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이 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나가면 들고 나간 그 에너지가 좋은 것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의 시작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새 일을 시작했거나 이웃이 뭔가에 도전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그게 되겠어? 나이가 몇인데. 에이, 그냥 포기의 같은 말을 오늘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의 씨앗을 짓밟는 행위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싹을 밟는 발이 내 싹도 밟게 되어 있어요. 대신 한마디라도 응원해 주세요. 잘 되길 바랍니다라는 짧은 말 한마디. 그 말이 허공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도 좋은 기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엌과 현관을 오늘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집 전체를 다 청소할 필요는 없어요. 부엌 싱크대 주변만, 현관 앞에 신발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부엌은 재물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불과 물이 만나는 곳이자 음식이 탄생하는 곳이죠. 그곳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재물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져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문 앞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려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딱 이 두 곳만 오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수 실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먹기 전에 뉴스나 걱정스러운 영상을 보지 마세요. 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운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곁에 있는 에너지가 음식과 함께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불안한 뉴스, 다툼의 소리, 무서운 영상들이 밥상에 올라오면 그 기운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밥 먹기 전에는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쳤는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은혜가 담겼는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9시 이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의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먼저 작은 그릇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색깔은 노란색이나 흰색이 좋아요. 사기 그릇이어도 되고 오래된 종지여도 돼요. 그 안에 생쌀을 한 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동전 중에서 가장 큰 것 3개를 넣어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 그릇을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해요. 부엌 한편 혹은 거실의 안쪽 구석에 놓아주세요. 창문 가까이는 안 되고 바닥에 직접 놓는 것도 안 돼요. 선반이나 식탁 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돈도 편안한 곳에 머뭅니다. 차갑고 낮은 곳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곳에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빨간 종이면 더 좋고 없으면 하얀 종이에 빨간 볼펜으로 써도 돼요. 이 문장을 써주세요. 이건 여러분 삶을 뒤집어 놓는 대단한 비법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당연하게 알고 살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렸어요. 빨리빨리 살다 보니 놓쳐버렸어요. 자연은 지금도 그 리듬을 잃지 않고 있어요. 자연은 오늘도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하늘은 오늘도 무한대를 그리고 있어요. 땅은 오늘도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무언가가 열립니다. 삶 어딘가에 조용히 잠겨있던 문이 열려요. 저는 사람들이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는 게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 걱정의 무게가 어떤 건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연의 흐름을 타면 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져요. 그리고 그 가벼워진 발걸음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문을 두드리게 해줍니다.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미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달라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오늘 이 특별한 에너지 위에 심으신 거예요. 이제 믿고 기다려주세요.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댓글에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한 번만 써주세요. 타이핑 한 번이 우주에 보내는 선언이 됩니다. 쑥스러우시면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날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절기가 바뀌는 날, 특별한 에너지가 오는 날을 알고 맞이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 알림이 여러분 곁에서 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힘드신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하나 공유해 드려 보세요. 돈 걱정으로 힘든 분, 마음이 지쳐 있는 분, 뭔가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에게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나눔 자체가 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숫자의 에너지가 특별히 응집되는 날, 왜 오래된 부자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이날에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음력 보름, 조상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에 어떻게 해야 그 기운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그날 잊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어요.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삶의 리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듯이 오늘의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삶의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